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 볼게요. 용어 정리. 자, 용어 정리에서 제가 네이버를 쳤습니다. 네이버를 쳤고요. 네이버에서 성원 피아라고 쳤어요. 성원 에드피아 쳐서 여기 딱 들어가고, 성원 에드피아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편집 디자인을 하고 인쇄를 했을 때 이제 인쇄하는 그 인쇄소의 제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될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대전에 따지면 금정인쇄라든가 유신당이라든가, 지금 대구가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대구도 와우프레스라든가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돼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갖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성원 에드피아가 뭐 좋다, 나쁘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여기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보면 상업 인쇄랑 그 다음에 디지털 인쇄가 있어요. 상업 인쇄는 그 밑에 인기 옵셋 인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인디고 토너 인쇄라고 되어 있죠. 이 뒤에는 나중에 보고, 상업 인쇄의 인기 옵셋, 그 다음에 디지털 인쇄, 인디고나 토너 인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상업 인쇄 중에 인기 옵셋 인쇄는 뭐냐면, 옵셋이라는 그 인쇄기가 있는데, 옵셋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옵셋기는 대량 인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인쇄는 소량 인쇄, POD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과사나 아니면 인쇄, 소규모 인쇄할 때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그만 인쇄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인디고 인쇄는 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인디고는 소량, 토너도 소량, 옵셋은 대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한 번씩 보도록 해볼게요. 자, 명함, 봉투, 전단, 스티커, 홍보물, 고급 인쇄 쭉 있겠지만, 안내장, 경인쇄, 자, 패키지, 요즘에 이제 선거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 홍보물 등이 있죠. 자, 그러면 명함부터 쭉 한번 보고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명함은 가장 기본적이죠. 자, 명함에서 일반지 명함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지 명함. 거기에 용지를 보니까 스노지 100색 250G, 얘는 이제 그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지라는 종이가 100색이고 250g이라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종이를 일반지 명함은 이제 쓰겠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실용성이 뛰어난 스노우지 재질의 명함입니다. 자, 우리가 스노우지라는 종이가 어떠한 종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만나서 한 번씩 만져보고 종이에 대해서 이런 질감이구나, 이러한 두께구나, 이러한 발색이나 색상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코팅은 어떻고 코팅은 어떻다, 무광 코팅은 어떻고 코팅은 어떻다, 이걸 보겠습니다. 자, 양면, 단면, 인쇄 없음이 있는데, 인쇄 없음 좀 말이, 인쇄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면은 이제 한쪽 면만, 종이 한쪽 면만, 양면은 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인쇄가 없음이라는 것은, 인쇄 없이 어떻게 종이만 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고요. 후광을 보면 기타 등등 박을 할 수도 있고 형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많이 쓰는 게 양면 칼라. 자, 그리고 사이즈를 보면 90mm에 이거는 이제 가로, 여기는 세로. 자, 가로가 99cm에 세로가 5cm.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그리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함은 500메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후가공도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명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지 명함. 보통 고급지 명함이라고 하면 아까는 일반지 명함에 스노우지 종이었는데 고급지 명함은 스노우지보다 다른 종이들이 더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반지 명함에서 확대를 한번 하고 볼게요. 요금 확대 잘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아르미 울트라 화이트, 엑스트라 매트 뭐 백색 350g. 자, 그러면 보통 많이 쓰는 종이가 반누보라는 종이가 있어요. 반누보라는 종이가 있고 204g. 이거는 회사마다 아니면 종이가 나오는 그 뭐 지지라고 하는데 종이의 종류에 따라서 200g도 있을 수도 있고 205g도 있을 수 있고 4g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틀린데 이게 뭐 100g, 200g, 300g이 있다면 종이의 종류에 따라서도 틀리긴 하지만 같은 종류다라고 따졌을 때 100g과 200g은 어떤 게 더 두꺼울까요? 200g이 더 두껍습니다. 자, 그리고 더 얇은 건 100g이 더 얇겠죠. 자, 보통 많이 쓰는 종이가 반누보 화이트 또는 반누보 뭐 이렇게 조금 그램수가 더 두껍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종이가 뭐 랑데뷰라든가 랑데뷰도 좀 있죠. 랑데뷰 내추럴도 있고요. 이렇게 좀 뒤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일반지 명함보다 고급지 명함, 요거는 다 수입지긴 한데 수입지 명함이 더 많은 종류의 그 명함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 기계나 인쇄소에 따라서 뭐 일반지 명함은 뭐 89에 89에 뭐 47, 뭐 52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져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고급지는 뭐 91, 90에 50, 91에 55, 85에 55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갖고 나는 어떤 사이즈의 명함을 하겠다. 자,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입니다. 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90에 50을 했을 때 9cm에 5cm가 가장 노멀한 명암인데 그 중에 재단 사이즈, 작업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재단 사이즈는 9cm에 5cm, 90에 50이었고 작업 사이즈는 그거에 1mm씩을 더한 가로를 1mm 더하고 이제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으니까 1mm씩 더하면 92가 되겠죠. 세로도 높이니까 이제 위아래 1mm씩 더하면 52가 되겠죠. 재단을 할 때 재단기에 한 장만 자르는 게 아니고 몇백 장씩 자르기 때문에 이 종이가 재단할 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1, 2mm 정도는 또는 3mm 정도는 책 같은 경우 한 3mm 정도를 이렇게 작업 사이즈를 넓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명암 같은 경우에는 1, 2mm, 그러니까 2mm씩 위에 1, 아래 1, 좌 1, 우 1 이렇게 해서 작업을 조금 더 크게 재단했을 때 잘리지 않게 그 백그라운드가 그 색이 있었을 때 잘리지 않게 만듭니다. 수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일반지는 500메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200메가부터 시작을 하죠. 조금 더 적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후가공도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명함이었고요. 카드 명함, 하이브리드 명함, 투명 명함, 에폭시, 뭐 프리커팅.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한 번씩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카드 명함. 아까는 그 일반지, 그 다음에 뭐 고급
수입지 명함, 그다음 카드 명함. 카드 명함은 이 종이가 재질이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래서 종이의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종이가 아닌 것들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명함 같이 PT, PP 뭐 이런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종이의 두께도 살짝 틀려요. 자, 이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께도 고를 수가 있죠. 뭐 두께라든가 아니 두께라든가 두께는 거의 똑같네요. 이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은. 자, 그리고 91, 55, 뭐 요것들은 다 이제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카드 명함은 나중에 한 번씩 볼 수 있게끔 할 거고요. 하이브리드 명함. 하이브리드 명함은 이렇게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무광 코팅된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유광 코팅처럼 되어 보이고 만져보면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하이브리드 명암이라고 합니다. 종이가 아닌 거는 뭐 이제 또 아까 틀린 재질이 써 있죠. 투명 하이브리드도 비슷해요. 이게 이제 투명한 색이냐, D가 비치냐 안 비치냐 그 차이입니다.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후가공의 종류긴 한데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폭시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에폭시는 우리가 서점을 갔을 때 책 표지에 제목같이 이렇게 오돌도돌 튀어나와 있는 코팅이 되어 있는데 살짝 더 튀어나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에폭시로 코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암도 후가공을 에폭시로 했다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분 코팅이랑 에폭시랑 살짝 틀린 게 부분 코팅은 여기가 살짝 매끄럽고 에폭시는 좀 더 튀어나왔고 약간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인쇄할 때 만약에 이 곰돌이 이 펜더구나 펜더가 이 곰돌이 펜더가 이제 나는 에폭시로 이제 인쇄가 되는 그러니까 코팅만 하고 싶다. 색상은 들어가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요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K100 그러면 다른 거는 여기는 인쇄될 때는 여기가 없어야 되고요. 인쇄 전면 파일에는 이제 뭐 없어도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K100만 하면 여기에는 그냥 인쇄 없이 여기 이런 식으로 코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프리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프리커팅은 우리 스티커 이렇게 모양 따내기처럼 이런 식으로 따낼 수 있는 커팅을 프리커팅이라고 합니다. 사물 모양, 꼭지점이 6개, 뭐 기타 등등 쭉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또 보면 프리커팅의 종류들도 쭉 나와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명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명암은 나중에 4학년 정도 됐을 때 졸업 전시 할 때 막 쓸 거예요. 그래서 4학년 웹 포트폴리오나 포트폴리오 그 커리큘럼 강의 때 수업 때 이제 명함을 대해서 나는 어떤 재질로 명함을 뽑을 거다. 라고 그때 다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후가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했었죠. 후가공을 한번 볼게요. 자, 후가공을 보니까 옆에 떴는데 한번 해볼게요. 음, 후가공 중에 볼게요. 여기서 제가 지금 뭘 쳤냐면 옷이라는 걸 쳤네요. 옷이가 뭐 여기서 보면은 인쇄물에 접어야 되는 경우 그 부분을 누름 자국 가공 방법으로 두꺼운 종이를 오시를 주어야지 접었을 때 뭐하지 않고 터지지 않고 잘 접힐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잘 접혀져라 하고 이 선을 넣어주는 걸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초대장이나 이런 거에 많이 쓰죠. 초대장 같은 거에 많이 씁니다. 자,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네, 박은 우리 예전에 상 같은 거 받았을 때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 뭐 이런 거 받았을 때 아니면 뭐 그 상에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이제 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박에는 종류가 조금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음, 금박, 그다음에 뭐 금박에 유광도 있고 무광도 있고 얘는 더 반짝거리고 덜 반짝거리겠죠. 무광, 뭐 은박, 은색깔이겠죠. 색상의 차이예요. 청박, 청색깔, 푸른 색깔, 적박, 적색깔이고요. 그럼 다 유광, 무광 다 있어요. 뭐 녹색, 먹색, 먹박이라고 하는 거는 검정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홀로그램 박은 홀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다 뭔지 알 거예요. 홀로그램 박도 뭐 홀로그램에 별 모양이 안에 들어가 있다. 홀로그램 별. 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다. 그럼 뭐 물방,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자, 이게 다 박이었고요. 백박. 그러니까 흰 색깔로 뭐 검정색 종이에 흰색 화이트로 인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흰색 박을 치는 거죠. 요거는 은분, 그러니까 은색으로 인쇄를 한 거예요. 쭉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내가 어떤 후가공을 쓰냐에 따라서 박도 천차만별이니까 잘 한번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형압. 형압은 뭐냐면,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쭉 읽어보니까 별건 없는데, 뒤에서 누르면 앞에 튀어나오겠죠, 종이가. 그리고 앞에서 누르면 뒤에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각 또는 양각, 뭐 어디를 튀어나오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명함, 청첩장, 뭐 초대장, 연합장, 기타 등등에 많이 쓰입니다. 이런 후가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 번씩 볼 건데, 형압, 요거는 튀어나온 거죠. 들어간 거고. 이제 형압, 요건 형압이고, 얘는 뭐 금박이 되겠죠. 형압, 그다음에 코팅. 아까 뭐 유광도 있었고 무광도 있었죠. 코팅도 뭐 유광도 있고 무광 코팅도 있고 뭐 부분 코팅도 있고 UV 코팅도 있고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자, 부분 코팅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도 아마 이렇게 얼굴 모양만 부분 코팅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모자 같은 여기 머리에 쓴 거 보면 부분 코팅 되어 있죠. 자, 옷이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미싱은 요거예요. 미싱은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돼 있어갖고 잘 이렇게 뜯어지라고. 예전에 승차권 뭐 버스를 탈 때 이렇게 표를 보여주죠. 그럼 하나는 기사님이 갖고 가시고 하나는 제가 갖고 있죠.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잘 뜯어지라고 할 때 쓰는 게 미싱입니다. 미싱. 이렇게 하나 떨어뜨려라. 이렇게 떨어지게. 자, 미싱. 타공. 타공이라고 얘기하면 타공은 보세요. 여기 타공은 종이에 구멍을 뚫는 거다. 구멍을 뚫어버리는 건데 3mm, 8mm 뭐 기타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이상은 도무송으로 해야 된다. 톰슨이라는 건 도무송. 다 일본 용어들이 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일본 용어도 많이 쓰기 때문에 둘 다 알려줄게요. 타공은 이렇게 동그란 거. 어디에 많이 쓸까요? 타공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동그란 거 여기 보이죠? 이렇게 동그란 거. 타공은 쇼핑백 같은 데도 많이 쓰여요. 쇼핑백에도 줄을 이렇게 넣을 때 거기 구멍이 뚫려 있죠? 그것도 타공을 다 해야 돼요. 음, 귀돌이 이름 귀엽죠? 귀돌이는 뭐냐면 이렇게 종이가 여기 이렇게 돌아가 있는 라운드가 된 여기를 귀돌이라고 합니다. 이 R값 라운드 값을 4로 줄 건지 6 더 크죠 얘가 6으로 줄 건지 우리 공책 같은 경우에도 만들 때 이렇게 삐족하면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귀돌이를 칩니다. 자, 귀돌이는 뭔지 딱 보면 알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인쇄의 후가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가공이라는 게 뭐냐면 인쇄를 찍었을 때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박을 칠 것인지 귀돌이를 할 것인지 코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도무송 볼게요. 아까 타공이랑 조금 틀리게 아까 뭐 프리커팅 같은 게 있었죠. 여기 보면 뭐 프리커팅이 있었는데 인쇄물을 원하는 목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따내는 프리커팅, 커팅을 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난 거 구멍이 뚫려 있죠. 요것도 이제 도무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손바닥 모양처럼 갖고 도무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도무송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또 이 목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나무 판에 이렇게 칼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 누르면 이렇게 딱 뜯어집니다. 그 목형 칼판을 만드는데 그것도 도무송 이런 모양을 따내 갖고 누를 수 있게끔 해 놓는 거죠. 스티커에도 많이 쓰여요, 이거. 자, 그리고 넘버링. 넘버링은 이렇게 번호가 찍히는 걸. 복권, 당첨권, 이벤트, 상품권, 식권, 일련 번호가 필요한 것들에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고, 넘버링, 접착. 접착을 보면, 음, 봉투예요, 봉투. 소봉투 뒤에 잘 이렇게 붙이라고. 원래 풀을 붙여야 되는데, 풀 대신 양면 테이프로 쏙 떼갖고 붙일 수 있게끔 양면 테이프나 풀칠, 이런 거. 홀더나 박스, 봉투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쉽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접착. 문어발은 많이 봤을 거예요.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뭐 과외나 이런 거 할 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뭐 잘라져 있는 거 문어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어발처럼 생겼나요? 뭐 이렇게 문어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별색은 인쇄의 한 종류인데 이런 것도 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별색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상업 인쇄의 옵셋 기계, 그러니까 옵셋 기계 거기에 그 큰 대형 인쇄할 때 쓰는 걸 지금 보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후가공은 다 비슷해요. 디지털 인쇄도 후가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별색이라는 건 옵셋 기계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인쇄는 옵셋 기계처럼 이렇게 통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CMYK, 그러니까 뭐 하나씩의 4도 인쇄를 찍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디지털은 그냥 드럼같이 하나씩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컬러, 흑백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옵셋 인쇄는 한 통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이렇게 필름을 넣어갖고 그 페인트를 넣고 뭐 4개가 있다. 보통 4개 정도는 4도 인쇄기를 쓰는데 자, 한번 볼게요. 별색 인쇄라는 건 아까 4도 인쇄 CMYK,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 아닌 다른 색, 뭐 형광색이라든가, 뭐 이렇게 형광색이라든가, 금색, 은색이라든가 이런 거, 요거는 별색을 넣어갖고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인쇄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4도가 있다면 그 옆에 5도 다른 색깔을 넣을 수 있는 통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 통에다가 이제 넣고 이 잉크를 쭉 가면서 인쇄가 되는 거예요. 별색, 그래서 뭐 5도 인쇄기, 6도 인쇄기, 8도 인쇄기,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자, 이제 제본. 제본은 제가 접지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중철, 카탈로그는 중철, 아니면 뭐 브로셔도 중철로 뽑을 수도 있고, 뭐 무선 제본으로 뽑을 수도 있고, 스프링으로 뽑을 수 있다. 다 이거는 이제 후가공의 제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재본 방식은 중철은 요거예요, 요거. 스탬플러를 박는 거. 이제, 다음에 무선 재본, 떡 재본, 스프링, 양장. 양장 재본은 가장 튼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하드한 제본이에요. 그리고 뭐 무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소프트한, 그러니까 책 커버가 되게 얇 얇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드보다, 그러니까 양상 제본보다는 더 얇겠죠. 요거에 대비해서는. 그래서 양장 제본이 가장 튼튼하고, 그리고 스프링 제본은 요거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스프링을 끼는 거. 떡 제본이랑 무선은 조금 틀린 게, 아마 떡 제본은 영수증, 이렇게 영수증을 하나씩 떼갖고 주죠, 사람들. 그래서 영수증 받을 때 이렇게 노란색 옆에 붙어 있어갖고 한 장씩 뜯어갖고 줄 수 있는 거, 그걸 떡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